자, 오늘은 여러 가지 방정식, 몇 가지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 무슨 얘기일까? 자, 여러 가지 방정식이란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중학교 때 2차 방정식까지밖에 안 배웠는데 오늘은 우리가 몇 차? 이렇게 3차와 4차 방정식 뭐라고요? 3차와 4차 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을 넘어서서 3차와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알아보겠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3차 방정식을 풀러 뛰어가 봅시다. 자, 1번 제목을 봤더니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요 3차 방정식과 요 4차 방정식은 우리가 이전까지는 2차 방정식밖에 안 배웠는데 방정식의 차수를 조금 늘려보겠다는 얘기네. 맞아요.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의미. 주어진 다항식 요 px가 x에 대한 몇 차식일 때 이 녀석 x에 대한 3차일 때 써보겠습니다. 몇 차일 때 x에 대한 그 3차식일 때 몇 차식 3차식 이거일 때 여기다가 뭘 붙였다고 이렇게 는 0 요 3차식에다가 는 0을 붙이게 되면은 방정식으로 바뀌게 되겠지. 방정식으로 바뀌면서 px가 3차니까 몇 차 방정식? 그렇죠. 요 3차 방정식이란 이름을 갖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같은 방법으로 주어진 다항식 px가 몇 차라면은 얘가 이렇게 4차식, 몇 차식? 4차식. 얘가 4차의 다항식이라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정식 는 0을 붙여서 방정식을 만들게 되면은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4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겠다.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자, 그럼 저 아래쪽에 주어진 3차 방정식의 모양 요거네. 요 왼쪽의 모양이 2x의 세제곱 이렇게 3차식으로 구성된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3차 방정식. 그럼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차식으로 구성된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몇 차? 4차 방정식 이렇게 이름만 붙이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3차 또는 4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원리 자,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풀 거야. 자, 얘를 풀 건데 1단계 뭐를 해라?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도 1단계는 인수분해였으니까 3차와 4차 방정식을 풀 때도 1단계는 뭘 하자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라. 괜찮을까요? 자, 인수분해 했더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냐. A 곱하기 B 곱하기 C 꼴로 인수분해가 되면은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0이라면은 A가 0이 되거나 혹은 누구요? A가 0이 되거나 혹은 B가 0이 되거나 혹은 누가? 요 C가 0임을 이용해서 X의 값을 구하면 되겠지. 이거는 우리가 이전까지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과 똑같아. 마찬가지로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더니 뭐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가 0 이렇게 주어져 있어도 요 곱한 녀석이 0이 나왔으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A가 0이 되는 X의 값, B가 0이 되는 X의 값, 그리고 C가 0이 되는 X의 값 또는 요 D가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해서 4차 방정식을 풀면은 되겠지. 인정?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다항식 px에 대해서 p알파가 0이라면은 알파를 대입했더니 뭐가 나왔대? 알파를 대입한 값이 이렇게 0이 나오게 되면은 주어진 다항식 px가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예쁘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지. 무슨 분해? 이렇게 인수분해, 인수분해, 인수분해. 가능할까요? 근데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렇죠. 무슨 정리? 인수정리. 무슨 정리? 이렇게 인수정리. 무슨 정리? 인수정리. 이렇게 불렀었고, 요 인수정리에서 요 알파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에 무엇을 이용했냐면은 무슨 제법? 그렇죠. 조립제법. 무슨 제법? 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누굴 구했다? 요 알파의 값을 구했다. 기억날까? 생각을 해봐. 4차 방정식이 0이 되는, 즉 알파를 대입했을 때 3차 또는 4차 방정식이 0이 되는 그 알파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고.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알파 값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다만 무엇을 이용하면은, 그렇죠. 조립제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알파 값을 그래도 구할 수가 있었잖아. 인정, 인정, 인정. 자, 내려갑니다. 3번은 뭐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버려도 될 것 같아요. 버려. 자, 4번. 이번에는 뭐가 나왔다고? 특수한 형태의 몇 차 방정식? 자, 이렇게 특수한 형태의 4차 방정식이 나왔다고? 도대체 특수하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는 4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모양이, 생각을 해봐. 이 4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모양이 이런 거 아니었었어? A에 얼마, X에 몇 제곱, 4제곱, 더하기 B에다가 X에 몇 제곱, 세제곱, 더하기 얼마, CX, 더하기 얼마, DX, 더하기 얼마, 2, 이렇게 2, 이것이 뭐가 나온다? 0,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주어진 녀석이 일반적인 꼴인데, 특수한 꼴은 요런 모양. 요거. 우리가 요 빨간 밑줄 친 부분은 4차 방정식인데 몇 차 항과 몇 차 항이 없다고? 3차 항과 1차 항. 뭐라고? 3차 항과 1차 항이 없는, 즉 홀수차 항이 없는 4차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이전에 이렇게 주어진 녀석을 뭐라고 불렀었지? 그렇지. 무슨 2차식? 이렇게 혹 2차 이렇게 방정식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방정식? 복 2차 방정식. 뭐라고요? 복 2차 방정식. 빨리 기억난다고 해줘. 됐지? 자, 우리는 복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도 몇 가지, 두 가지. 요 1번 방법은 우리가 중학교 때 풀었던 거였었고, 2번 방법은 요 녀석이 조금 까다로웠지. 얘가 조금 까다로워서 어떻게 했었다? 주어진 복 2차식을 거듭제곱 마이너스 거듭제곱꼴로 바꿔서 합차 공식을 썼다. 뭐라고요? 합차 공식을 썼다고. 뭘 썼다고? 합차 공식. 자, 두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새롭게 나오는 부분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자, 주어진 4차 방정식의 형태가 조금 특수한 꼴인데 잘 봐봐. 뭐가 특수하냐면은 한번 읽어봐. AX의 4제곱 더하기 BX의 세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아니, 선생님 별로 안 특수한데요? 아니야, 지금부터가 특수해. 다시 BX의 제곱 더하기 A가 얼마 나왔다고? 0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가 특수하냐면은 요 가운데 있는 요 CX의 제곱을 경계로, 얘를 경계로 요 계수, 요 왼쪽도 B가 있고 오른쪽도 뭐가 있다? B가 있다. 그리고 요 왼쪽도 뭐가 있고 이렇게 A가 있고 오른쪽도 뭐가 있다? 이렇게 A가 존재하지. 맞아요? 맞아. 즉 계수가, 요 계수가 좌우 대칭. 뭐라고요? 계수가 무슨 꼴? 좌우 대칭. 뭐라고? 계수가 좌우 대칭꼴이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얘는 상반 방정식. 상반 이렇게 방정식 이렇게 부를게. 상반 방정식 이렇게 얘는 의미가 요 상자가 서로 상자, 서로 반사. 즉 좌우 대칭, 상반, 서로 반사. 그래서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녀석을 풀 때는 무조건 양변을 뭘로 나눠라?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상반 방정식 맨 첫 번째 단계 양변을 뭐로 나눠라? x제곱으로 나눠라. 뭘로 나눈다고? x제곱.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요. 어떤 방정식을 풀 때 상반 방정식. 상반 방정식의 의미가 뭐라고? 계수가 좌우, 좌우, 대칭, 대칭, 대칭. 됐죠? 무슨 방정식? 상반 방정식. 자, 여기까지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접근법과 조금 특수한 꼴에 대한 풀이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왼쪽으로 넘어가서 왼쪽을 봤더니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3차 방정식에서 뭐와의 관계, 요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어디에서 3차 방정식에서 누구와 누구, 요 근과 누구와의 관계, 요 계수와의 관계. 우리는 이전에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배웠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기억나지?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그리고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는 뭐였더라? 뭐라고? 안 들리는데? 두 근의 차.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 얘는 뭐라고? 그렇죠.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까먹고 있으면 주먹이 날아갑니다. 믿어도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요렇게 주어진 3차 방정식에서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주어져 있을 때 뭐라고요? 3차 방정식이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가 0이라고 주어져 있고 이 녀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요 네모칸과 같은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진짜로 외워야만 되는 공식이 되죠. 자, 첫 번째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나왔으니까 세 근의 합. 얘를 하는 걸로 바꿔서 그냥 뭐라고 얘가? 세 근의 합. 뭐라고? 세 근의 합. 이렇게 쓰면 되겠지. 세 근의 합은 뭐랑 같다?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다. 자, 두 번째 거는 두 개끼리 곱한 것들의 합. 여기는 두 개의 이렇게 곱들의 요 곱들의 합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두 개의 곱들의 합. 얘는 뭐랑 같다고? a분의 c. 맨 마지막 거는 뭐가 나온다고? 세 근의 곱, 세 개 이렇게 곱들의 합. 세 개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그런데 공식을 외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먼저 부호만 봐봐. 부호를 봤더니 맨 앞에 거는 마이너스가 나왔고 그 옆에 거는 이렇게 플러스가 나왔고 맨 마지막 건 뭐가 나온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온 거 보니까 요 부호는 뿔 뭐라고? 뿔 뭐라고? 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자, 그러면은 A와 B의 관계를 봤더니 자, 위에 주어진 거에서 이렇게 얼마? A분의 B 뭐라고? 이렇게 A분의 C 뭐라고? 이렇게 A분의 D 이런 식으로 억지로 외울 수도 있겠네. 괜찮아요? 리얼리? 진짜? 자, 그러면은 원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뭐를 보겠다고? 얘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봤더니 요 왼쪽에 주어진 요 3차 방정식 얼마? ax의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bx의 제곱 플러스 얼마? cx 플러스 얼마? 이렇게 d가 나왔다면서. 괜찮죠? 이렇게 d가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의 근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나왔으니까 얘가 요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지. x 마이너스 알파 어떻게? x 마이너스 베타 어떻게? x 마이너스 감마 물론 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a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써줘야 되겠죠. 요 빨간색과 같이 인수분해가 돼야만이 근이 뭐가 나온다? 근이 알파, 근이 뭐가 나온다? 베타, 근이 뭐가 나온다? 감마가 나오겠지. 인정. 자, 그런 다음에 우변을 전개를 시켜. 전개.
a는 써주시고 조금 복잡하긴 할 것 같은데 전개시키니까 x의 몇 제곱 이렇게 세제곱. 자, 그런 다음에 전개시키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 다음에 x의 제곱. 그럼 여러분들이 전개를 시켜봐요. 자, 그 다음은 또 뭐가 나오냐면 알파 베타 플러스 이렇게 베타 감마 플러스 이렇게 감마 알파 이렇게 나오게 되고 다시 요 뒤에다가 x라고 써주시고 마이너스 상수항은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개시키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건데 조금 빠르게 할 겁니다. 자, 좌변에서 누구의 개수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얼마 나왔대? b가 나왔다면서. 좌변에서 x의 제곱의 개수는 b가 나왔는데 우변은 x제곱의 개수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곱한 녀석이 x의 제곱의 개수가 되겠지. 인정? 레알 진짜? 그럼 곱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a에다가 곱하기 얼마요?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얼마 감마가 나오게 된다. 자, 보이냐?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뭐랑 같다?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더라. 인정? 자, 같은 방법으로 x 앞의 개수는 좌변은 이렇게 c가 x 앞의 개수라면서 우변은요? 우변은 이렇게 곱한 녀석, 어떻게 이렇게 곱한 녀석이 x 앞의 개수가 만들어지겠지. 자, 그러면은 x 앞의 개수가 이렇게 c라고 나와 있고 우변은 뭐가 나왔다? 이렇게 a 곱하기 얼마? 그렇죠. 이렇게 알파 베타 플러스 얼마 베타 감마 플러스 얼마 감마 알파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진짜로 그러면은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값이 얼마 나온다? a분의 c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마지막 거 상수항 무슨 항? 요 상수항을 비교해 봤더니 누구 상수항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니까 쉽게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가 뭐랑 같다? 마이너스 a분의 d인 것이 보여주겠죠. 인정.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주어진 세수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은 우리는 수업 시간에 안 외울 거야. 외우지 마. 다만 여기까지는 알고 있기 바랍니다. 알파, 베타, 감마가 뭐니까? 얘가 근이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이 녀석을 여기까지는 쓸 수가 있겠지. 이거 너무 두꺼운데 어떻게 쓸 수 있다? 알파, 베타, 감마가 근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x 빼기 알파 얼마요? x 빼기 베타 그리고 얼마?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쉽게 쓸 수가 있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쓸 수가 있을 것 같네. 리얼리 진짜로. 자, 오늘은 새로운 내용 몇 차 방정식 3차와 4차 방정식을 푸는 거 그리고 왼쪽에서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자, 뒤에 주어진 문제를 풀어보면서 새롭게 나오는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건지 그리고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